네, 안녕하십니까. 소속 국회의원 39분 중에 25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차 40분 중에 24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차 국민의당 김근육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79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박주성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10시 반에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장이 지금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사 말씀만 하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우리 당원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서 지휘과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발표를 했고 또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도 역시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 당이 진상의 꼬리를 자르고 목을 치고 해서 진상을 왜곡하고 또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서 저희 당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추미애 대표가 했는데 이에 대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할 국민의당을 집단 조직 범죄단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또 후보와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중상 모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그리고 화합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대표의 발언이라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이 의도가 뭐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이 추미애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사과를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협치의 상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뺨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또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인이 돼가지고 국회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야당이면서도 가진 비아냥과 굴욕적인 언사를 참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견제활동을 해야 한다 하면서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협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의 현명한 대처 방안을 세우고 추미애 대표에 대한 적절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책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논의를 저희들은 논의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이 성공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언사가 아닙니다. 5년 전에 문희상 민주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다 정권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지 언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협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안 추경을 내면서까지 추경 심사에도 협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숱한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호남당이니까 너희들 민주당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각종 비아냥도 들었지만, 그런 비아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의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비아냥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추미애 대표의 그와 같은 언행은 도저히 더 이상 우리들의 이번 진정어린 여야 상생과 협치의 어떤 그런 진정어린 지금까지의 우리 당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협치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결국 우리 국민의당을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닌가,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초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은 많이 위축되고 또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여당 대표의 그와 같은 발언은 이제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그리고 국민의당 최대한 괴롭혀라. 그리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면서 협치만을 위해서 전념해왔던 우리 국민의당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로부터 어리석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실은 이런 언행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2004년에 누구보다도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고, 또 탄핵 역풍이 보니까 총선 때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악의 눈물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환노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작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대통령과 독단적인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촛불 시민혁명에 찬물을 끼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메모를 주고받아서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당에 우리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이 민주당의 패권 세력,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손을 내밀어도 결국 우리 국민의당을 증오와 배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 민주당 이 패권 세력에게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추미애 대표의 사과, 사퇴, 그리고 아예 정계 은퇴까지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국회 일정에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순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정말 기탄 없는 의견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많은 의견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놔두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협조와 협력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놔둬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그런 우리는 정말로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같은 우리의 자세가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집권 여당은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지도를 믿고 너무 오만불손합니다. 그러나 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민심도 시간도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협조와 협치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선명한 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불편한 정국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정치의 금도를 모르는 추 대표는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유미 조작 제보 사건에 대해서 연유야 어찌됐든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자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정말 턱없는 행동을 할 때도 목 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실 그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문준용 특혜 의혹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용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국회 운영과 협치는 또 별개입니다. 마치 그런 일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까지 버려가면서 민주당에게 비굴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치는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사실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청와대 스스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서 인준에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관 인청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임명 강행을 했을 때도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하고 또 심사에도 그래도 심사 개시에는 임하자 이런 태도로 임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심사, 추경 심사도 사실상 저희만 어제도 어제까지 민주당과 함께 심사를 개시를 했고 또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문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손뼉도 맞닿아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과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협조한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한 국무위원 중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퇴하거나 임명 강행을 거둬들인 그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듣고 그냥 하는 얘기고 어차피 지금은 인기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곳곳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쓸데없는 낭비들을 일삼고 있고 국민들을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 후보와 전직 대표인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전직 대표에게 머리 자르기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적 언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우리가 협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그리고 청와대는 협치 운운하는데 과연 협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추가 발언이 없으시면 당원 제76조 1항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